얘들아 안녕. 일주일 만이지?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선생님은 오늘 내가 원하는 국회의원과 그리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다가 한 표를 던지고 왔어. 잘했지? 너희 중에는 이미 한 친구도 있을 거야. 잘한 거야. 혹시 못한 친구라면은 다음에 이런 좋은 기회가 오면은 너희가 지지하는 사람,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을 너희 손으로 꼭 투표하기를 바래. 자, 저번 주에 선생님이 물어봤을 거야.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고 말한 사람을 내가 물어봤는데 딱 2명만 얘기했어. 한 명은 1반의 전승우 학생, 그 다음에 3반의 김상준 학생. 이 두 명은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은 학교 오게 되면은 꼭 나한테 오세요. 작은 상품이 있습니다. 자, 저번 주에 얘기한 거는 뭐였지? 저번 주에 얘기한 거는 시간에 대한 거. 시간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 시간의 주인이 되라는 거. 기억하지? 자, 오늘은 뭘 공부할 거냐면 말이야. 오늘은 인사하는 법 또는 악수하는 법을 얘기할 거야. 자, 또는이 아니지. 인사하는 법과 악수하는 법을 공부할 거야. 자, 동양의 인사, 서양의 인사. 잘 들어보세요. 동양식 인사의 기본은 절이다. 허리를 숙이는 각도에 따라 목례는 15도, 보통례는 30도, 경례는 45도 등으로 나뉜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구사하는 것이 예의다. 서양에서의 인사는 보통 악수를 뜻한다. 동양의 절이 존경의 뜻을 담아 상하, 그러니까 어른과 아랫사람을 구별하는데 의미를 둔다면 서양식 인사는 친근감과 평등의식 공유가 목적이다. 따라서 바른 악수법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가 앞으로 사회생활 하면서 꼭 한국인만 보란 법은 없겠지. 그 다음에 바른 인사법 읽어볼게. 인사를 할 때에는 자세를 바로 하고 상대방의 눈을 보며 가벼운 미소를 띠는 것이 기본이다. 발 뒤꿈치를 붙인 뒤 상황에 따라 윗몸을 숙인다. 고개만 까닥이지 말고 허리부터 굽히는 것이 예의에 맞다. 양손은 둥글게 쥔 상태로 바지 옆 재봉선 부근에 자연스레 놓는다. 절은 3박자에 맞춰 한다. 첫 박자에는 사선이 되게 허리를 구부리고 둘째 박에는 약 1초간 정지한 상태로 안녕하십니까 등의 인사말을 한 뒤 셋째 박자에 몸을 일으킨다. 상황에 맞는 다양한 인사말을 곁들이는 것도 필수다. 허리를 펴는 시간은 3초 정도가 적당하다. 아랫사람이 인사를 받은 윗사람은 반드시 목례를 한다. 중요한 거는 인사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야. 나보다 어린 사람이 나보다 아랫사람 인사를 할 때 받아주는 게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겠지. 또 상사의 모습일 거고. 자, 지금 이 내용은 사실은 자세히 들어보면은 조금 갸우뚱할 수 있겠지만 결론은 뭐냐면은 그냥 성심성의껏 인사하면 돼. 기분 좋게. 상대방이 봤을 때 제가 나를 그래도 최소한 싫어하지 않는구나. 나를 보고 반가워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심어줘야 돼. 그 다음에는 출근할 때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네. 이제 1년 뒤에는 대학을 가든 회사를 갈 텐데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장에 가기를 꼭 바래. 자, 출근할 때야. 아침 인사는 상대보다 먼저 하는 것이 좋아. 먼저 하는 게 이기는 사람이야. 물론 굳이 지고 이기는 게 따로 없겠지만 그래도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라는 얘기야. 명랑하고 힘찬 목소리로 좋은 아침입니다 등의 적당한 인사말을 구사한다. 상사나 선배에게는 보통례를, 동료에게는 목례를 한다. 퇴근할 때 저 퇴근하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등 적절한 인사말을 한다. 자리 뒷정리를 끝낸 뒤 상사가 아직 퇴근하지 않았을 땐 가까이 가서 인사하고 동료들에게도 친절한 말을 잊지 않는다. 사실 지금은 많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은 내일 끝나면 가야지 하는 마음이 강하겠지만 옛날 사고방식은 내가 일 다 했어. 그래도 상사가 퇴근을 안 하면은 좀 못하는 분위기였는데 점점 세상은 좋아지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일과 중에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등 그때그때 해야 할 인사는 바빠도 빠뜨리지 않는다. 아유, 뭐 내 맘 알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은 모를 수 있어. 출장이나 외출을 할 땐 상사나 동료에게 다녀오겠습니다. 지금 돌아왔습니다. 등 거취를 얘기해야 돼. 꼭 얘기해야 돼. 상사가 이 사람 어디 있지? 라고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지시 또는 보고 후에도 30도 각도의 인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몸이 불편할 때, 몸이 아플 때, 병 때문에 외출 지각을 한 경우 상세한 내용을 보고하고 감사 또는 사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내 병으로, 내 아픔으로 인해서 회사에 조금이라도 손실을 준다면은 그래도 인사를 해야 돼. 결근을 한 다음 날도 그냥 자리에 앉으면 되는 게 아니고 출근 즉시 상사에게 사유를 설명하는 인사부터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자, 상사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야. 복도 코너나 출입구에서 갑자기 상사와 마주쳤을 땐 놀라면 안 되겠지. 그러면 꼭 쟤 왜 놀래지? 내 욕했나? 왜 그러지? 그럴 수 있다고. 그러니까 혹시 놀라더라도 놀란 척하지 말고, 상사 혼자일 때는 걸음을 멈출 필요가 없으며 옆으로 비켜 가볍게 인사한다. 상사가 사외, 그러니까 사외는 거는 그러니까 회사 사람 말고 회사 아닌 사람, 인사와 함께인 경우에는 멈춰서서 정중하게 인사한다. 내 상사와 상사의 친구가 있어. 그럴 경우에 내가 더 상사한테 깍듯하게 인사하면은 상사의 친구는 내 친구가 대우받네, 내 친구가 후배들한테 사랑받네, 그런 느낌을 주겠지. 그 다음에 아직은 좀 먼 얘기 같지만 부부를 만나서 너희가 그러면은 남자와 먼저 악수하는 것이 관습에 맞지만 상대편 여자가 먼저 요청해 올 경우에는 그쪽부터 응하는 것이 여성에 대한 예의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뭐 레이디 퍼스트 이런 말 많이 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식당에서 상사나 동료와 마주쳤을 땐 일단 서로 자리를 양보하는 미덕을 보인다. 식사 후에는 의자를 밀어 넣는 등. 그래, 가끔 보면 말이야, 우리 학교 식당은 구조가 의자가 고정되어 있지만 밥 먹고 나서 또는 어디 앉았다가, 그러니까 회의에 갔을 때 어디 앉았다가 나갈 때는 의자를 밀어넣고 나오는 그런 모습 하나가 누군가 보고 있다? 쟤 지금 잘 배웠네, 잘 배어있네, 몸의 태도가. 그런단 말이지. 우리가 굳이 남의 눈을 매번 의식할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사회라는 곳은 서로 연결돼 있거든. 내가 잘하면 잘한 만큼 칭찬받고 사랑받는 게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단다, 얘들아. 그 다음에 다 먹었어. 그냥 나가는 사람보다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이런 인사말을 하면은 좋겠지. 그 다음에 어느 자리에서건 공공장소에서 너무 떠들면 보기 싫어. 그치? 공공장소에서는 그냥 최대한, 아니면은 조용히 하는 게, 작게 얘기하는 게 그게 조금 더 매너 있는 모습이야. 그 다음에 세면장 또는 화장실에서 용무 중일 때는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이 예의래. 그치? 그 다음에 인사를 해야 돼. 그럼 언제 해야 돼? 용무를 마친 다음일 땐 목례를 한다. 이건 특히나 남자의 경우 같아. 그 다음 복도에서 남의 앞을 지날 때는 개선장군처럼 크게 걷는 게 아니겠지. 남의 앞을 지날 때는 한쪽으로 조심스레 피해 간다. 상사나 고객과 마주쳤다면은 길을 비켜서며 목례를 한다. 그런 경우 있어. 선생님하고 만약에 민재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 근데 대화를 하는데 다른 학생이 선생님하고 민재 사이를 지나가면 안 되는 거지. 당연히 민재 뒤나 또는 선생님 뒤로 지나가는 거야. 어떻게? 겸손하게. 그 다음에 아까 뭐랬지 내가? 조심스레 지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잘못된 인사 유형을 얘기할게. 잘못된 인사 유형. 눈을 보지 않거나 자세가 흐트러진 경우. 인사를 하기 전과 후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눈을 보아야 하는데 몸만 움직이고 인사말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결례다. 고개만 까닥이거나 턱을 높이 쳐든 상태 또는 고개를 옆으로 숙이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비굴해 보이는 경우까지도 전부 다 피하는 게 좋을 거야. 그 다음에 잘못된 용어 선택. 쌤은 이거 정말 강조하고 싶어. 들어봐 한번. 흔히 수고하셨습니다 란 인사를 자주 하지. 근데 이거는 손 위 사람이 손 아래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야. 우더른하게 사용하면은 큰 실례가 되는 거야. 쌤이 종례하고 나서 누구를 불렀어. 그 다음 대화를 했어. 걔가 가면서 수고하세요. 이거는 맞다. 틀리다? 틀리다. 누구한테 해야 돼? 수고했습니다. 이런 거는 나보다 어리거나 나보다 뭐 직급이 낮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은 직급을 떠나서 무조건 나이로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회사 내에서는 뭐 나이가 많은데 뭐 직급이 낮아. 근데 퇴근할 때 글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아무튼 중요한 거는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세요. 이거는 손 아래 사람한테 하는 얘기야. 그 다음에 계단 위쪽에서 나는 계단 위에 있어. 근데 상사가 계단 밑에 있어. 어떻게 인사해야 돼? 최소한 내가 상사 근처까지 가서 같은 높이에서 인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써있네. 그 다음에 오른손에 물건을 들고 있을 때는 빨리 왼손으로 옮기거나 땅에 내려놓고 악수를 하래. 그게 옳은 거래. 오른손에 물건이 있다고 해서 왼손을 내미는 것은 악수에 맞지 않는 큰 실례라고 되어 있네. 잘 기억해둬. 아직은 너희가 19, 20이니까 글쎄 악수가 조금 멀게 느껴지겠지만 아마 뭐 군대 갔다 오고 또는 회사에 들어가서 몇 년 지나면은 이제 금방 악수할 때가 올 거야. 그 다음에 악수할 때의 주의사항. 악수는 앵글로 색슨계 민족들, 그러니까 보통 지금의 영국을 얘기하는 거, 영국 민족 사이에서 자연스레 생겨난 인사 방식이다. 남자들이 우호적 관계를 맺고 싶을 때 공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오른손을 내민 것이 유래. 즉 오른손에 무기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야. 따라서 지금도 악수는 특별한 장애가 없는 한 반드시 오른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손 쥐는 법. 악수는 우정의 표시인 만큼 너무 느슨하게 주는 것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손가락 끝을 잡거나 스치듯 가볍게 주는 것도 실례다. 남자들끼리 악수일 땐 오히려 적당한 힘을 주는 편이 낫다. 여성일 때는 힘을 약간 뺀다. 손을 너무 오랫동안 쥐고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겠지. 특히 이성 간에는. 그 다음에 시선 처리. 눈을 똑바로 본다. 근데 사실은 동양에서는 눈을 똑바로 보면은 좀 오해를 받을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당부하고 싶은 경우는 어쩌면은 내가 좀 잘못을 했어. 내가 좀 혼나야 돼. 좀 꾸지람을 들어야 돼. 뭐 그럴 때는 그냥 다소곳하게 머리를 숙이는 게 상대방을 좀 더 배려하는 것 같고, 근데 서양은 그렇지가 않다네. 서양은 뭐 상하보다는 웬만하면 다 평등 관계인가 봐. 그래서 특히나 눈을 다 보여준대. 특히 서양인과 악수를 할 때 시선을 돌리면 비굴하거나 떳떳하지 못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대. 그러니까 쟤 뭐 숨기고 있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고 하네. 그 다음에 앉고 서기. 상대가 악수를 청할 때 남성은 반드시 일어서야 하며 서양은 참 여자들이 참 살기 좋은 곳인 것 같긴 해. 왜냐면은 무조건 레이디 퍼스트. 그 다음에 남자는 꼭 서야 되는데 여자는 그냥 앉아 있어도 뭐 별개가 아니라고 되어 있네. 그 다음에 과장된 행동 악수를 하면서 왼손으로 상대의 손을 맞잡고 굽실거리거나 어깨를 껴안는 등의 행동은 품위를 떨어뜨린대. 또 외국에서는 고위 관료가 운전기사에게 악수를 청하는 식의 행동도 사회적 신분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긴 해. 동양에서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서양은 또 그러지 말라고 하네. 자, 내 말을 100% 믿어라라고 말하지 않겠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주 타당성 있는 것만 얘기할게. 그 다음 악수와 장갑. 남성은 악수할 때 장갑을 벗는 것이 격식에 맞다. 특히 여성과 악수할 때는 반드시 벗어야 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만남에서 여성이 손을 내밀 때 장갑을 벗느라 상대를 기다리게 하는 것보다는 양해를 구한 뒤 장갑을 낀 채 신속하게 대응하는 편이 더 낫다. 여성은 승마 장갑이나 청소용 장갑이 아닌 이상 꼭 벗을 필요가 없다.
그 다음 악수의 순서. 악수는 원칙적으로 손윗 사람이,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손 아래 사람에게, 젊은 사람에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국가 원수, 왕족, 성직자 등은 예외다. 자, 먼저 하는 사람, 여자와 남자 중에 여자. 그 다음, 자, 지위가 높은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악수를 청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선배, 후배 중에는 선배가 악수를 청하는 거야. 그 다음 연장자와 연소자라고 되어 있어. 연장자가 악수를 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혼자와 미혼자, 기혼자가 악수를 청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연장자 또는 파티의 호스트인 남성, 호스트가 그러니까 주인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여성이 왔어. 그러면은 당연히 파티의 주인이 악수를 먼저 청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목례, 입맞춤, 포옹이 있는데 읽어볼게. 목례는 상대방에게 가볍게 머리를 숙여 경의를 표하는 동작이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게 악수를 청하지 않는 대신 목례와 미소를 보내는 것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손에 하는 입맞춤. 결혼한 여성에 대한 정중한 인사다. 그러니까 미혼한테 하면 안 되는 거고 꼭 기혼 여성한테 하는 거야. 결혼한 여성에 대한 정중한 인사다. 남성이 여성의 손을 잡고 상반신을 굽혀 손등에 가볍게 입술을 댄다. 예전에는 구미 각국에서, 그러니까 유럽 각국에서 널리 행해졌으나 오늘날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반면 유럽이나 라틴계 국가, 라틴계는 지금의 뭐 남유럽, 지중해 연안 남유럽을 얘기하고 뭐 이탈리아, 뭐 프랑스 쪽, 라틴계 국가의 사교계에선 지금도 자연스러운 에티켓이다, 매너다 그런 의미고, 포옹. 라틴계 얘기했지? 남유럽 또는 슬라브계 나라에서는, 슬라브계는 북유럽, 뭐 체코, 폴란드, 동유럽 이런 데 얘기하는 거야. 슬라브계 나라에서는 오랜만에 만난 친척이나 친구 사이일 때 포옹과 함께 양쪽 볼에 입을 맞추는 관습이 있다. 악수보다 훨씬 친밀감 넘치는 표현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자제해야 될 거야.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가급적 사회적 거리두기 지켜야 할 거고, 마스크 많이 사용할 것 같기는 해. 그 다음 나라마다 다른 인사법을 얘기해 줄게. 지금 시각이 17분이네. 태국의 경우, 태국은 Y래, Y, 합장, 손바닥 장, 몰합, 이게 인사래, 이게. 합장하는 것이 인사래, 태국은. 또는이 아니고, 생활 최고의 규범이자 존경 또는 고마움의 표시다. 상위자가 하위자의,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의 Y에 응할 땐 양손을 합장하되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 같은 서열 사이의 인사인 경우에는 양손 끝이 목 근처로 올라오되 코 높이를 넘지 않도록 한다. 서열을 알 수 없을 때도 이 방법을 쓴다. 상위자에 대한 하위자의 인사에선 하위자가 먼저 합장하며 동시에 머리를 숙이는데 이때 손끝은 코 높이까지 올라온다. 뭐 외우지 마. 그냥 읽어본 거야. 그 다음 포옹과 함께 볼에 입을 맞추는 인식은 라틴계나 슬라브계 민족의 전통적 인사법. 에스키모족은 서로의 뺨을 치는 것이 반갑다는 뜻이래. 에스키모인은 서로의 뺨을 치는 것이 반갑다는 뜻이고, 티베트는 들어봤지? 중국 내 소수민족이야. 자신의 귀를 잡아당기며 혓바닥을 길게 내민대. 좀 별나, 그치? 혓바닥을 길게 내밀어 친근감을 표시한다. 그 다음에 폴리네시아인들이 누구냐면은 뭐 뉴질랜드, 하와이 쪽을 얘기하는 거야. 코를 서로 비벼대는 인사법을 제법 널리 알려져 있대. 참 이 좁고도 넓은 이 세계에서 참 별일이 많어. 그 다음 악수 방법도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미국인은 손을 힘있게 쥐고 흔들며 손이 사람일 경우 격려의 뜻으로 손 아랫사람의 어깨를 두드리기도 한다. 반면 유럽인은 상대적으로 손에 힘을 덜 준다. 같은 유럽 지역이라도 벨기에인은 악수를 밥 먹듯 하는 편이지만 프랑스인은 너무 자주 하는 것을 비문화적이라고 여긴다. 중남미 국가, 뭐 브라질, 뭐 멕시코 이런 경우 여성과 악수할 때 손등에 입을 맞추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요한 거, 인사
상대방 기분 좋게. 내가 표정을 밝게 하면서 인사하는 거. 먼저 하는 거. 그치?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앞에 얘기를 다 정리하자면은 뭐 많겠지만 최소한 사회에 나가서 인사 못하는 사람보다는 인사 잘하는 사람이 분명히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어쩌면은 진급도 빠를 수 있어. 얘들아, 다음 주에 또 만나자. 안녕.